네. 일단 오늘 시작을 할 거고,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은 내용들 설명만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남는 부분은, 그러니까 연습 문제 풀이는 목요일 날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저도 연습 문제 3, 4를 완벽하게 다 풀진 않아서요. 그래서 오늘 밤 정도 안으로 제가 다 드리긴 드릴 거예요. 간략하게 그 풀이 과정이랑 답 쓰여 있는 거는 드리려고 하는데, 대신에 이제 어 그건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일단 제가 계산이 너무 더러운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간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건 뭐 계산기 같은 거나 울프름 알파라고 있어요.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그런 거에다가 넣어서 돌려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네, 그래서 그리고 이거 제가 최대한 지금 쓰고는 있는데, 그 생각보다 좀 뭐라 해야 되지? 어, 뭔가 이것만 보고 완벽하게 풀이 과정이 이해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솔직히 그렇게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드리는 거하고 그 말로 하는 내용을 똑같이 글로 쓰는 거하고 쓰는 게 훨씬 힘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씩 풀이 과정이 생략이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네, 감안을 해주시고,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만약에 목요일 날 참석을 못 하시면 그 유튜브 영상 올려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일단 오늘 수업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1시간 정도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남은 부분 진도만 나갈 거고요. 네, 지난 시간에 일단 봤던 거 간단하게 다시 보면은,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애플 펜슬이 고장 나가지고 어 필기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6장 맨 처음 시작을 할 때 뭐 Families of Distribution이라고 이런 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정규 분포를 나타내려고 하면은, 이거 펜이 왜 안 나와? 잠시만요. 네. 이게 펜슬이 고장이 나가지고 시켰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네. 정규 분포를 나타내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으면은 어떤 정규 분포를 묘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뭐 PDF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 함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두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다라는 걸 이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표현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정규분포식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이별량 정규분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볼 건데, 그거를 네, 그거를 근데 사실 식을 이걸 외워야 되냐라고 하면은, 혹시 그 오픈북 아니죠? 네, 오픈북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아마 식을 외우셔야 될 텐데, 네, 오픈북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식도 외우셔야 되고, 뒤에 나와 있는 이변량 정규분포식도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표준편차 분의 1에 비례하는 뭐 이런 분모가 있고요. 그다음에 익스포넨셜 위에다가 이런 식의 상수가 붙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표준 편차 값이랑 평균값만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정규분포 그래프 또는 정규분포의 확률 분포를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리트 디스트리뷰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산 확률 분포랑 별로 그렇게 다를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디스크리트 디스트리뷰션은 그냥 뭐 이산적인 확률 분포기만 하면 되니까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배울 뭐 포화성 분포, 그리고 여기서 배울 유니폼, 베르누이, 뭐 또는 뭐 이항 분포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예시부터 보면은 얘는 이산적인 분포인데 유니폼하게 분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토스를 예시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또는 주사위 던지는 걸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n분의 1의 그러니까 가능한 사건의 가지수가 n 가지라고 한다면은 그 가능한 확률 변수들에 대해서 각각 n분의 1씩 확률이 분포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베리언스랑 평균이랑 MGF 같은 거는 구하는 걸 제가 간단하게는 보여드렸죠. 그래서 평균 같은 경우에는 이산확률 변수기 때문에 이렇게 시그마를 활용해서 얘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PDF 값이 항상 n분의 1이기 때문에 얘를 밖으로 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은 얘가 나온다. 뭐 이런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분산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직접적으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분산은 우리가 이런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이나 뭐 이런 식 이건 이미 구했죠. 그리고 이거는 구하는 거 그냥 여기에다가 제곱해서 구하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얘가 그냥 이게 되는 거잖아요. 얘는 우리 뭐인 걸 알고 있죠? 6분의 1에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인 걸 알고 있죠? 1부터 n까지 시그마를 했을 때.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면은 그냥 이 식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MGF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라고 계속 정의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얘를 이용해가지고 그 식에다가 넣어주면은 그냥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아 혹시라도 이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거 뭐 그냥 다 외우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당연히 외우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유도를 다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평균이랑 분산 구하는 방법 같은 거 이것저것 알려드렸으니까. 네, 뭐 그 다음에 베르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행을 할 때 무조건 성공 아니면 실패. 아 맞다 이거 돌려서 해야지. 네, 성공 아니면 실패 두 가지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베르누이 트라이얼,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베르누이 시행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저희는 베르누이 확률 변수 또는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코인 토스 같은 게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앞면 나올 확률이 P고 뒷면 나올 확률이 1-P인 경우에는 뭐 이거는 베르누이 트라이얼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 만약에 확률 변수 x가 성공 확률이 p인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거였나? 뭐 있어요. 베르누이 뭐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네. 뭐 아무튼 이거 풀스펠로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선 그냥 앞에 네 개만 쓴 거고요. 그래서 그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의 PDF를 구하라고 하면은 뭐 앞에 나와 있는 거가 그냥 얘가 PDF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저희는 이제 어쨌든 모든 실수에 대해서 값을 보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리고 여기서는 이산형이죠. 그래서 무조건 0과 1에서만 값을 갖죠. 그래서 그냥 x가 0일 때 1-p가 나오고 x가 1일 때 p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걸 만족한 함수를 그냥 얘로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물론 뭐 이런 함수도 이 x가 0일 때 1-p 나오고 x가 1일 때 p 나오는 뭐 조건 자체는 똑같이 만족하지만 고백골이 더 뭐라 해야 되지? 이것저것 변형해서 사용하기 좋아서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얘랑 이퀴벌런트하다. 뭐 얘는 당연히 안 쓴 다른 애들은 아더와이즈는 그냥 생략을 한 거죠. 얘는 아더와이즈는 생략을 한 거고. 네, 뭐 그래서 얘랑 이퀴벌런트하다. 그다음에 뭐 그래서 베르누이 확률 변수를 언제 쓰냐면 뭐 코인 토스 또는 성공 실패만 있을 때 뭐 이런 때 쓴다.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게 인디케이터 펑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디케이터 펑션을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정의를 여기에 있는 범위 인터벌이 있고 이 인터벌에 속하는 경우에는 1이고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0이다. 그래서 이 함수가 1인 경우에는 그냥 얘가 그대로 나오는 거고 0인 경우에는 뭐 이 앞에 곱해져 있는 함수가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진 인터벌 안에서만 어, 디, 함수를 확률 변수를 디파인하기 위해서 이런 인디케이터를 쓴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평균이랑 분산 구하는 거는 그냥 이산확률 변수의 정의를 쓰셔가지고 구하시면 되니까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뭐 MGF도
그냥 이거 구하면 되는데 이게 이거니까 그죠? 이산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x가 0이고 1일 때만 값을 가지니까 0, 1일 때 값을 넣어주시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딱히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것도 당연히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냥 물론 상식 수준에서 뭐 그냥 평균이 P고 분산이 PQ다 또는 이항분포에서 평균이 NP고 분산이 NPQ다 뭐 이 정도는 알아둬도 되긴 하는데 제 말은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도를 당연히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인데 이게 이제 한국말로 이항분포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x가 뭐 이항분포 np를 따른다 뭐 이거랑 이퀴벌런트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뭐지? 표현만 조금 다를 거예요. 여기서는 아마 앞에 세 글자 따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했죠. 근데 뭐 만약에 너무 비표기를 쓰고 싶으시면 그냥 시험지에다가 이항분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는데 BNP를 사용하겠다 이러면 별 문제 안 될 겁니다. 어쨌든 뭐 데피니션의 문제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이항분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잘 아실 테니까 뭐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할 건 없고 뭐 어, 음 네, 그러니까 뭐 IID 관련해서만 다시 조금 복습을 해보죠. 이게 이제 독립적이고 아이덴티컬한 뭐 시행을 했다. 그 아이덴티컬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분포가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저희가 X라는 그 바이노미얼 그러니까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정의했을 때 각 얘는 이제 YI들의 합인데 각각의 YI들은 이제 IID를 따른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분포를 따르고 독립적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인을 N번 던지면 당연히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를 따르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 우리가 X는 뭐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고 표기를 저렇게 한다. 그리고 뭐 PD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죠. 왜냐면은 성공이 X번 있고 실패가 N-X번 있다고 한다면은 뭐 얘네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NCX일 거고 얘가 나오는 확률을 보면은 각각의 확률을 보면은 성공이 x번 있어야 되고 실패가 n-x번 있어야 되니까 뭐 곱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n이 1일 때는 배분이 된다. 이런 거 조금 주의하시고요. 네, 뭐 그래서 이제 그 뒤에서도 보겠지만 그 이항분포가 만약에 n이 커지면은 결국에는 정규 분포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규 분포로 근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수렴한다고 하면 조금 어 오해 소지가 있나? 뭐 아무튼 가까워집니다. 정규 분포랑.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뭐 n이 30 이상일 때는 정규 분포 근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난 시간에 풀어드렸던 것 같으니까 뭐 3번만 다시 볼까요? 뭐 그 즉석 복권인데 20% 당첨 확률이래요. 근데 8개 샀는데 2개가 당첨될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당연히 8C2 곱하기 2개 당첨됐으니까 0.2 곱하기 2에다가 당첨 안 된 거 6개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베리언스 MGF 구하는 거는 뭐 평균이랑 베리언스 같은 경우엔 구하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평균은 그냥 이거 평균이 리니어리티가 있으니까 시그마 밖으로 뺄 수 있죠. 뭔 말이냐면 2의 y1 더하기 y2는 2의 y1 더하기 2의 y2 되죠. 그래서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베리언스 x1 x1 플러스 x2 한 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베리언스 x1 플러스 베리언스 x2 플러스 공분산의 2배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이 뒤에 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뭘 알고 있죠? 만약에 그 x1이랑 x2가 독립인 경우에는 공분산이 0이다. 우린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y는 이제 iid를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각각 yi들은 각각 독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독립이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을 그냥 시그마를 밖으로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분산 항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어 그 다음에 MGF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정의대로 그대로 쓰시면은 이렇게 돼요. 몇 가지는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저희가 각각의 곱으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T, Y2 이 짓거리가 왜 되냐면 Y1, Y2 얘네들이 각각 독립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찢더라도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이면 저희 뭐
이런 거 했었죠. 뭐 x, fx, fy 뭐 함수에 대해서 이런 거 했었죠. 그런 데서 비롯된 거다. 그다음에 아이덴티컬리티라는 거는 이제 IID에서 I를 여기서 쓰는 거고 ID를 여기서 쓰는 거죠. 그래서 아이덴티컬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얘네들 각각이 다 그냥 이 y1 일대의 값으로 값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n번 곱한 거니까 뭐 얘가 되고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제 베르누이 Y1은 이제 베르누이 확률 변수인데 Y1이 어떤 MGF를 가지는지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얘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에다가 n 제곱하면 되니까 베르누이 확률 변수에서의 MGF 나온 거에다가 n 제곱 해주시면 된다. 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었고요. 오늘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겠네요, 생각보다. 왜냐면 그 다벨랑 정교분포가 제가 뭔가 솔직히 제 역량 부족인 것 같긴 합니다. 뭐 뭘 핑계를 대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수가 아니고 그래서 그 전문적으로 통계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 뭔가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라는 연구를 하다가 이제 그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정당화를 하는 게 힘들어지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저도 정말 무작정 이건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를 되게 안 좋아하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정당화를 해드릴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와버려서 너무 난이도가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화성 분포도 좀 약간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저스티피케이션을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먼저 일단 말씀을 드리면 포화성 분포는 그 이게 뭐 람다라고 하는 하나의 확률 값, 확률 값이 아니지 람다라고 하는 하나의 파라미터에 의해서 PDF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제가 증명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납득하고 외우셔야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제 역량 부족일 수도 있는데 사실 네,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적당한 범위에서. 그래서 뭐 어쨌든 포화성 분포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얘도 이제 보면 6.1이죠. 아까 6.1이 이산 분포였죠. 그러니까 얘도 이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x가 0, 1, 2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네, 그거는 뭐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서 그 얘가 이제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특정한 시간 간격에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만 이거 1분만 통화하고 와도 괜찮죠? 죄송합니다. 아, 네. 잘못 누르셨대요. 죄송합니다. 그 저희 부모님이 오늘 기숙사 오시기로 하셔가지고 무슨 일 있나 하고 잠깐 받았어요.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어디까지 했죠? 네. 포화성 분포는 이제 특정한 시간 간격에 사람이 몇 명 오는지에 대한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여러분들의 질문 세션을 받는다고 해보죠. 비대면으로.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1시간에 한 뭐 20번 정도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문제 질문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포화성 분포는 어떨 때 쓰는 거냐?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 10분 동안 그 질문이 5개 이상 올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이럴 확률은 사실 거의 없겠죠. 왜냐면은 뭐 평균적으로는 20분의 6이니까 대충 한 3점 땡땡 개 정도 오겠죠. 근데 막 5개 온다는 거는 그냥 이 기간 동안 특별하게 몰려서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겠다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내가 10분 동안 여기서 있는 동안 뭐 5개의 질문이 올 확률은 뭐 몇 퍼센트냐 이런 걸 물어보면은 그런 걸 정량적으로 대답할 수가 없겠죠. 지금까지 배운 걸로는.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버스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버스가 이제 그런 경우 많죠? 버스가 1시간에 5대 온다. 근데 내가 여기서 20분 기다렸는데 버스가 한 대도 안 올 수도 있겠죠? 뭐 세상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
그리고 1시간에 5대 와야 된다는 게 반드시 1시간 끄는 거마다 1, 2, 3, 4, 5 이렇게 와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평균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이렇게 온다고 할 때 이제 이게 뭐 20분에 한 대도 안 올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거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식이 이렇게 나오는지는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을 좀 해봤지만.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PDF이기 때문에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얘를 다 시그마 해주면은 PDF를 시그마 해주면 1이 나옵니다. 왜 1이 나오냐면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이것도 살짝 테일러 급수를 쓰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가 상수니까 밖으로 뺍니다 먼저. 그러면 얘만 남거든요. 근데 우리는 0부터 시그마까지 n 팩토리얼 분의 xn을 했을 때 얘가 2의 x제곱의 테일러 익스펜션이라는 걸 알고 테일러 익스펜션이 수렴하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의 x제곱이 된다. 근데 여기서는 2의 시그마겠죠, 그러면? 그래서 얘랑 곱해서 1이 된다. 그래서 다 더하면 1이 되는 거는 자명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뭐라고 하죠? 뮤라고 하나? 뭐 타우 뭐얘 정확 그냥 V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뭔가 그리스 문자로 다른 그 문자라는 건 아닌데 네, 뭐 V에 대해서 V는 이제 단위 시간 동안 그 발생률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를 예로 들면은 이제 뭐 문제가 20문제의 질문이 1시간에 온다. 그러면은 이제 얘는 분으로 만약에 표현하게 되면은 뭐 분을 단위 시간이라고 가정을 할 때 분이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뭐 3분의 1문제씩 오는 거죠. 분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제 단위 시간당 발생률이라고 하고요. T0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 시간 간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10분 동안 오는 질문의 개수에 대해서 확률 분포를 구하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뭐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하면 얘는 뭐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얘랑 얘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 간격 동안에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는가를 나타내는 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뒤에를 보시면 예시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영업을 하는데 시간당 주문이 30개가 온대요. 뭐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거 생각하시면 똑같죠? 뭐 그런 것도 주문이 바로바로 들어오니까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3분 동안 주문이 한 개도 안 들어올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건데 저희가 여기 보면은 3분 동안 그리고 3분 동안 다 보면 단위가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단위 시간을 분으로 써야겠구나. 그럼 얘를 이제 좀 바꿔야겠죠. 타임 유닛을 바꿔주면은 분당 이제 0.5 오더가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이 V라는 걸 0.5라고 둘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뭐 굳이 단위를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단위를 안 쓰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만 잘 써주시면. 그다음에 저희 이제 3분 동안에 뭔가 행동을 보고 싶은 거니까 단위 시간 동안의 발생률 곱하기 3분 하면은 이제 3분 동안의 발생률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1.5가 됩니다.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앞에서 제가 평균이랑 분산을 지금 넘기긴 했는데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 주문이 평균적으로 1.5개 정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나도 안 오는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값이 0이어야겠죠. 네, 값이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오는 확률을 구하려면은 F0을 구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시그마가 1.5고 시그마래 람다가 1.5고 이제 x가 0일 때 그냥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구해주시면은 얘는 그냥 1이고요. 얘도 그냥 1이고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5승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친구가 3분 동안 주문이 한 개도 안 들어올 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제 조건이 엄격하게 되어 있으니까 도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3개의 3분 안에 받을 확률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3개 받을 확률, 4개 받을 확률, 5개 받을 확률 쭉쭉쭉쭉 더하면 되겠죠?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거를 뭐 무한대에 대해서 급수를 더하고 뭐 이런 걸 계산이 복잡해서 딱히 선호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보다 좋은 방법은 6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오거나 또는 하나 주문 들어오거나 2개 들어오거나 이 케이스를 전체 확률에서 빼주면은 뭐 3개 이상 들어오는 확률은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저희가
그냥 이 식에다가 얘를 그냥 얘로 바꿔주면은 그냥 얘는 계산 안 하셔도 딱히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하라고 하면 시그마를 풀어가지고 그냥 x값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냥 여기까지 쓰시면은 어차피 여긴 그냥 시그마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컴퓨터에다 넣으면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포화송 분포 람다가 1.5일 때 포화송 분포를 쓴 거죠. 0부터 2일 때까지. 네, 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저 오늘 설명해 주신 내용은 아니긴 한데, 그 독립이면은 공분산이 0이 된다는 거, 이것도 뭔가 증명 과정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너무 죄송하긴 한데 알아서 나쁠 건 없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명확하게 정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같이 듣는 입장이면 차라리 이걸 좀 강조를 하셨으니까 아는 게 좋을 것 같다. 약간 이런 걸 판단을 해드릴 수 있는데 뭐 딱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판단해드릴 수는 없고 근데 어 사실 뭐 증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 공분사는 이걸로 정의된다고 했었죠. 뭐였지? 이 친구였죠, 정의가. 제가 알기로도 정의가 이거였는데 혹시 아닌 것 같으면 말해주세요. 네. 이거, 잠깐만. 이게 아니라 이거였죠? 네. 네, 공부산 정의가 아마 이거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이용해가지고 잘 바꾸면은 저희가 이거를 편하게, 왜냐면 저 식은 사실상 거의 안 씁니다. 저희는 현실적으로는 이 식을 훨씬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바꿔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독립이면은 뭘 알고 있냐면 뭐 확률 변수 x랑 y가 독립인 경우에는 저희는 뭘 알고 있죠? 그 어 잠깐만 뭐 얘를 알고 있죠? fx 조인트 PDF가 각각의 마지널 PDF를 곱한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얘네들 이걸 활용하면은 2의 xy라는 거는 결국에 xy 곱하기 어 이거 구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2의 x 2의 y라는 거는 x의 fx 곱하기 y의 fy예요. 근데 얘가 이제 독립이면은 fx, fy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xy 곱하기 fx, fy 되는 거니까 그냥 얘랑 시그마 풀어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물론 아까 뭐지? 아까 정의대로 하면 더블 시그마여야겠죠? 왜냐면 x에 대한 시그마 하나랑 y에 대한 시그마 하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항월 변수 두 개가 독립성이면은 조인트 PDF는 마지널 PDF의 곱과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네, 뭐 나올지 아닐지는 저도 정확하게 확답은 못 드릴 것 같긴 한데 뭐 알아두시면 좋죠. 네, 그래서 더 질문 없으시면 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아까 설명해 주실 때 그 시그마 안에서 x 곱하기 y 곱하기 fx 곱하기 fy 잖아요. 그 네. 말씀해 주신 성질을 이용하면 근데 그게 시그마 x 곱하기 fx 곱하기 시그마 y 곱하기 fy랑 같아지는 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 그거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제가 엄밀한 설명은 못 드리고 그냥 직관적인 설명을 드릴 건데, 뭐, 그거는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 라고 하면은, 사실 얘는 저희가 뭔가 유한한 값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뭐 무한한 값을 급수 취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무한한 급수를 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유한한 값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y를 먼저 시그마를 하든 x를 먼저 시그마를 하든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근데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거였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이걸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뭐 그 판단 근거라고 한다면 얘가 이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희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
y에 대한 시그마니까 얘는 상수죠. 그래서 그냥 밖으로 뺄 수 있죠. 그러면 끝입니다. 네, 그러면 그냥 얘입니다. 그래서 뭐 그 저희가 시그마 관련한 뭐 선후 관계 같은 거는 그 유한한 합을 구하는 이상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됐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 네, 아, 참고로 제가 오늘 알고리즘이라고 저희 전필 과목 시험을 보고 왔는데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는 내용이 나온 건 아니고, 아까 저희가 배웠던 그 확률 변수 관련 내용이 나왔는데, 네, 좀 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르치는 사람이 못 보면 어떡하지? 싶긴 한데, 네,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멀티노미얼부터 다시 하면은, 멀티노미얼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저희, 멘토님, 네. 죄송한데 저희 포화성분포 평균하고 분산, 그다음에 맞다, 맞다, 맞다. ETX, 네네. 아, 네네네. 그거, 근데 이것도 약간, 뭐, 증명이 어렵진 않은데, 그러니까, 일단 평균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를 쓰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시그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당연히 시그마가 주어진 시간 간격에서의 도착률이니까. 근데 그 뭐 걔를 증명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저희가 x 곱하기 fx를 이렇게 해가지고 ex를 구해보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저희가 뭔 짓을 할 수 있냐면 일단 0이 있는 항은 어차피 x에 0 들어가면 이 전체가 0이니까 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1부터 0까지라고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약분을 하면은 여기가 x-1의 팩토리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그마 하나 밖으로 빼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짓을 왜 한 거냐면 그러니까 시그마를 1부터 시작하는 걸로 바꿈으로 인해서 저희가 얘를 뭐 이제 t라고 치환할 때 t가 0부터 시작할 때 뭐 얘를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포화성 분포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유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포화성분포의 PDF인데 PDF를 다 더하면은 1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얘가 1이기 때문에 그냥 시그마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베리언스 증명을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 마냥 이제 얘는 얘라는 거를 먼저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 얘를 분해할 수 있죠. 그러면은 얘는 2의 x에 x 마이너스 1에다가 2의 x 더한 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을 거고,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그,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거듭 제곱 급수를 사용해 가지고 얘를 잘 쪼개 가지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증명을 안 적어놨지? 근데 뭐 아무튼 네, 그래서 얘를 한번 해보면 2의 x의 x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뭐 저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2의 gx 구하는 방법 설명을 계속 드렸던 것 같은데 시그마에다가 gx 곱하기 원래 확률 PDF 뭐 이런 거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 이렇게 날려주시면은 얘가 나옵니다. 이 x는 마이너스 2의 팩토리얼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 숫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시그마의 x 마이너스 2로 바꾸고 시그마 제곱을 앞으로 뺍니다. 뭐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저희는 이게 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근데 어차피 0일 때나 1일 때나 이 앞에 항이 2에서 뒤에 항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냥 얘는 같은 방법으로 시그마 2부터 무한대까지 얘랑 같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저희는 그 치환을 하게 되면은 시그마 제곱 밖으로 빼고 0부터 무한대까지 이거에다가 얘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얘가 1이기 때문에 그냥 얘가 시그마 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는 시그마래. 아, 미쳤나 봐. 람다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람다기 때문에 두 개 더한 건 람다 제곱 더하기 람다가 됩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변형만 한 거니까 딱히 하실만 하시죠? 그래서 베리언스는 저희가 이미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으로 구하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얘가 람다 제곱 더하기 람다고 얘가 람다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 빼주면은 그냥 람다만 남습니다. 그래서 람다가 된다. 그 다음에 그 MGF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얘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는 x라는 공통 인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묶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냥 그 얘를 하나의 상수로 볼 때 그냥 여기도 똑같이 이 위쪽에다가 그 이 위쪽에다가 2의 t승 이렇게 해주고 뒤에 남은 거 이렇게 짬 처리를 해주면은 요 전체는 뭐 적어도 포화송 분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는 그냥 포화송 분포를 합한 거니까 그냥 1 되고 뒤로 이렇게 빼가지고 상수로 밖으로 내보낸 놈만 남는다. 그래서 걔가 MGF가 됩니다. 뭐 이거는 그냥 식 변형만 한 거니까 한 번 더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멀티노미얼부터는 설명을 할 뻔했네요, 제가. 여기는 시험 범위가 아니죠. 네. 아덜 디스크리트 디스트리뷰션은 아마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뭐 공부를 시험을 보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니까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아니, 뭐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뭐 저도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그래도 뭔지도 아예 모르고 넘어가긴 좀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그냥 집단이 n개가 있어요. 뭐 집단이 아니 뭐 M개라고 할 거예요. 뭐 여기 몇 개야? M개네요. 그러니까 집단이 M1, M2 해가지고 뭐 뭐라 해야 되지? C1, C2 해가지고 M개의 집단이 있어요. 근데 그 집단에서 이제 그 얘네들의 어떤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얘네들의 약간 그 모 집단이 있을 거고 표본 집단이 있을 건데 그 표본 집단에서의 표본 비율을 보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뭐 근데 이것도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대충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양한 어떤 그러니까 분할로 뭔가 모집단이 나눠져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다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인데 얘는 뭐냐면 어,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확률 변수 y라는 거를 그 베르논이 시행해서 첫 번째 성공이 될 때까지 실패를 몇 번 했냐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그 걔가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요. 그리고 걔가 PDF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뭐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하이퍼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 얘는 뭐 이제 초기하 분포라는 걸로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했던 그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 빨간색 공 20개 있고 파란색 공 뭐 10개 있다. 여기서 이제 n개를 뽑는다고 하면은 이 중에서 빨간색이 뭐 X개 나온다고 하자. 이때 X의 확률 분포를 구하라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M개 있는데 M개 중에 N개 뽑는 게 분모일 거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K라고 보는 거예요. 빨간색 이 K개 있고 이 중에서 X개를 뽑았겠죠. 그다음에 이제 N개 뽑는 거 중에 나머지 N-X개는 이제 그 N-K인 여기서 뽑았겠죠. 그래서 뭐 그걸 생각해 보시면 너무 정의상 자명한 PDF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컨티뉴어스 디스트리뷰션만 하면은 끝나게 되는데 뭐 저희가 컨티뉴어스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뭐 연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분을 해서 뭐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죠. 그래서 뭐 여기 덴시티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엔 정말 간단한데 그냥 A부터 B까지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PDF가 콘스탄트 펑션이 나오면 얘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뭐 저 만약에 X가 A랑 B 사이에서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연히 PDF 같은 경우에는 얘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PDF라는 거는 뭐 적분했을 때 1이 돼야 되는데 A부터 B까지 PDF가 상수 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B-A니까 높이는 B-A 분의 1로 일정해야겠죠. 그래서 PDF는 그냥 상수 함수가 된다. 그다음에 CDF 같은 경우엔 얘를 잘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A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누적 확률이 0일 거고 A랑 B 사이에서는 유니폼에 의해서 직선으로 쭉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B보다 큰 범위에서는 당연히 모든 확률 변수는 A랑 B 사이에 있으니까 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게 왜 나오는지 궁금하시면은 이걸 적분을 하신 다음에 양쪽이 연속이 되도록 적분 상수를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양쪽이 연속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PDF가 연속이기 때문에 뭐 CDF도 연속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뭐 PDF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CDF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목소리가 많이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네, 좀 작게 말하는 거 이해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평균 분산 MGF를 구할 수 있는데 뭐 이것도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평균과 분산의 정의를 쓰면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X라는 게 특정 뭐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냥 쓸고 가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fx가 그냥 b 마이너스 a 분의 1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적분하시면 이거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잘 생각해 보면 되게 자명한 게 그 A부터 B까지 PDF가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평균은 여기서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절반 중점이 됩니다. 그다음에 베리언스인데 베리언스는 뭐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이 정의 사용해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연습 문제 느낌으로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열심히 가르쳤다면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MGF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구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적분을 이 친구를 해주면 되는데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A부터 B까지 2의 TX를 적분한다고 하면은 얘는 이제 T분의 1에다가 2의 TX에다가 이게 되기 때문에 T분의 1에 2의 BT 마이너스 T분의 1에 2의 AT가 됩니다. 당연히 앞에 있는 상수는 곱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최종적인 MGF가 나오게 된다. 뭐 이런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정규 분포인데, 사실은 정규 분포는 뭐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셨으니까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직감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정규 분포가 분포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분포라는 건. 예,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한 분포인지는 저희가 기말 범위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유인즉슨 저희가 쓰는 엔간한 분포를 다 적당한 가정하에서 정규 분포로 분사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저희가 현실에서 경제 같은 경우는 뭐 이론적 통계를 탐구하는 곳은 아니고 사회과학에다가 쓰는 분야죠. 그래서 뭐 모집단이 있고 여기서 표본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사회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 뭐 T 분포나 뭐 F 분포, 뭐 카이 제곱 뭐 이런 걸 다양하게 쓰는데 그 경우에 보통 모집단, 그러니까 표본 집단의 크기가 적당히 크면은 저희가 정규 분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심 극한 정리입니다. 그게 저희가 기말에 배울 아마 핵심 내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정의 자체는 뭐 그냥 별 게 없습니다. 별 게 없다는 게 정말 말 그대로 별 게 없다는 게 아니고 뭔가 특수한 모티베이션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식이 정규 분포라는 거예요. 뭐 당연히 이거는 가우스가 만들어졌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가우스가 뭐 약간 머리가 좀 맛이 간 사람이 아닌 이상 갑자기 백지에서 이걸 딱 만들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약간 이거는 수학적으로 유도된 식이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깔끔한 무언가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그런 거를 보시기보다는 그냥 식이 이렇게 돼 있다. 예. 이렇게 썼을 때 잘 되더라.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식은 좀 외워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 저도 안 나오는데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규분포의 식은 외우시면 좋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뭐 표준 정규분포를 고려할 때에는 이런 깔끔한 식이 나오게 되긴 합니다. 어, 네, 이런 깔끔한 식이 나오게 되긴 하거든요. 표준 정규 분포인 경우에는. 근데 뭐 아무튼 저희가 그 시그마랑 U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그다음에 평균과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를 경우에 이렇게 쓴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성질들을 만족한다라는 건데 당연히 PDF는 종 모양입니다. 뭐 이렇게 생긴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좀 너무 못 그렸나? 대충 이렇게 생긴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평균에서 최대값을 갖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시메트릭합니다. 평균에 대해서 시메트릭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뭐 고등학교 때 이런 것도 많이 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이쪽의 넓이가 뭐 0.2다. 그러면은 이쪽의 넓이는 0.3이고 이쪽 반대쪽에 여기가 0이라고 하면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둬서 뭐 여기도 0점이다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왜냐면 이게 다 평균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디스트리뷰션은 completely characterized라는 게 뭔 소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파라미터 이제 평균이랑 분산만 알면은 완전히 분포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얘는 아시죠? MGF예요. MGF가 이게 왜 도출되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 죄송합니다. 그 이거를 유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냥 파이팅.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이걸 유도하려면은 뭔 짓을 해야 되겠어요? 2의 tx 곱하기 여기다가 이제 PDF를 써야 되는데 그게 뭐 2파이 어쩌고 뭐 이게 얘가 되겠죠? 근데 얘를 하는 건 좀 힘드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뭐 표준화라는 것도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임의의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떤 x라는 확률 변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때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되면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또는 표준 편차가 1인 그 표준 정규분포로 표준화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얘의 증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얘가 이제 0이 나오는 걸 보이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이거죠. 근데 얘가 뮤기 때문에 그냥 0입니다. 그다음에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더 쉬워요. 왜냐면은 얘가 상수기 때문에 제곱으로 빠지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왜냐면은 베리언스에 이렇게 된 거는 그냥 평행이동한 거랑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서 얘가 시그마 제곱이죠. 그래서 없어져 가지고 1 된다. 그래서 이것도 자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추가적인 팩트인데 뭐 얘는 근데 사실 뭐 너무 자명한 거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 2의 저 이거 알고 있죠. 2의 ax 플러스 b는 a의 2x 플러스 b고 그다음에 바리에이션의 ax 플러스 b는 이제 a 제곱 곱한 거다. x에다가. 근데 그냥 여기를 보면 그냥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당연히 표준 편차를 여기서 쓸 때 뭐 a 시그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당연히 절대값 붙이셔서 쓰셔야 됩니다. 이거 조금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x랑 y가 jointly normally distributed라는 거는 이제 뭔 소리를 하는 거냐면 어, 어, 이걸 뭐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희가 앞에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다뤘던 거랑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이런 게 뭐 조인틀리 노멀리 디스트리뷰티드 됐다는 거는 각각이 정규 분포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정규 분포를 합하면은 당연히 정규 분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정규 분포의 합은 정규 분포인가라는 게 조금 약간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어, 이걸 잠시만요. 이거 설명을 안 하시고 계신가? 제가 보기로는 없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잠시만요. 이거 제가 왜냐면 항상 더 할 수 있는지 좀 헷갈려가지고, 에, 아마 이게 독립이어야 될 텐데. 근데 그게 안 나와 있지? 잠시만요. 아마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독립인 경우에만 그러니까 그 x 플러스 y가 그 정규분포라는 게 성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경우에 그리고 참고로 정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평균과 분산은 각각 이렇게 더한 게 됩니다. 네. 아, 이거 왜 끊기냐 자꾸. 네, 이런 식으로 평균과 분산이 각각 이렇게 더한 친구들이 됩니다. 만약에 독립이라고 한다면. 근데 독립이 아닌 경우에는 합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x, y가 독립인 경우에만 x 플러스 y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둘 다 정규분포 아니어도 더해도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나와 있죠. 공분산 0이면 독립이다. 사실 이게 좀 여러분들 여기서 약간 위화감 느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독립이라는 걸로 공분산이 0인 거를 판정하는 건 가능하다고 했었죠. 근데 공분산이 0일 때 독립이라는 걸 판정하는 건 가능하다고 했었나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공분산의 경우에는 그 리니어한 관계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X랑 Y의 관계가 이런 쿼드라틱한 관계였다라고 하면은 누가 봐도 독립이 아니죠. 서로 누가 봐도 연관 관계죠. 근데 공분산은 0으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둘 다 정규분포라는 거를 말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인틀리 노멀리 디스트리뷰티드라는 게 둘 다 정규분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정규분포라는 거를 말을 해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결국에는 그 반대로 역도 성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분산이 0이면,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안 되는데 정규분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얘가 필요 충분이겠죠. 왜냐하면 한쪽은 무조건 정의에 의해서 성립하고 한쪽은 정규분포면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네. 그다음에 그 MGF의 유도식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라고 말씀드렸죠. 참고로 이 XP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긴식 쓰면 힘드니까 그냥 얘를 그냥 이렇게 괄호 함수 마냥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오는데 이거 증명해야 될까? 이거 잠시만요. 제가 목이 좀 그리고 제가 살짝 잘못 설명드린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조인틀리 노멀리 디스트리뷰티드라는 게 뭐냐면요. 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음. 네. 그래서 임의의 A, B에 대해서 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게 조인틀리 노멀리 디스트리뷰티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인틀리 노멀리 디스트리뷰티드면은 뭐 독립 조건 같은 거 딱히 없어도 뭐 이미 A에다가 1, B에다가 1 넣으면 무조건 얘가 성립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그냥 X랑 Y만 정규분포다라는 것만 주어졌으면 독립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유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건데 그냥 얘를 여기에다가 적당히, 왜냐면 같은 이니까 뭐 지수 법칙에 따라서 곱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저희가 그 적분하지 않는 상수들만 밖으로 빼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 적분하지 않는 친구들만 이렇게 밖으로 빼주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마냥 나머지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를 해주시면은 얘가 뭐 이렇게 제곱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이 친구는 그 뭐가 되냐면은 정규 분포가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이 뮤 마이너스 t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 꼴이죠. 그 표준 편차가 시그마고. 그래서 얘를 이제 다 적분한 친구는 PDF 적분이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얘가 나온다라는 증명인데 뭐 얘도 그냥 뭐 알아두시면은 언젠간 쓰지 않을까요? 근데 뭐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 뭐 여긴 다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익스포넨셜리 디케인이라는 게 뭔 소리냐면 줄어드는 게 상수함수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는 게 아니고, 또는 뭐 이제 약간 쿼드라틱하게 뭐 이런 식으로 준다던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뭐 2의 마이너스 x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그래프 많이 봤죠? 그래서 그런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 아실 테니까 이거는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표준화를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x에다가 표준화를 먹이면은 이런 식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증명을 드렸습니다. 왜 얘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나오는지는. 그다음에 저희가 뭐 만약에 x가 이런 걸 따른다고 한다. 75,3의 제곱을 따른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81보다 클 확률은 각각 양변에다가 표준화를 적용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 값이 2이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만 구하면은 얘가 이게 될 확률을 또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하는 거를 주면은 이런 데서 이제 2.00 되는 값 이렇게 찾아가지고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0.2 얼마구나 하면은 얘는 0.2 얼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거 표준 정규 분포는 항상 그
Z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만 표시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1에서 빼주셔야 돼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혹시라도 실수하실까 봐 오랜만에 보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오늘의 최종 보스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이걸 설명하지라는 고민을 계속했지만 이거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완벽하게 설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설명을 제가 포기하면 안 되긴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딱 연습 문제 이해돼서 연습 문제 수준을 풀 수 있을 정도로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얘를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면 진짜 몇 시간이든 녹아버리는데 여러분들 뭐 시험 준비 효율 같은 걸 고려하면은 그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도서관에 가시면은 수리통계학 책이 많으니까 거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컴퓨터 알림을 안 켜놨네요. 아,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결국에는 그 교수님 특유의 대충 노테이션 적는 게 나와 있는데요. 얘가 사실은 벡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얘가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얘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요. 어, 뭐시기지?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하지? 그 정규 분포를 벡터로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x1이랑 x2가 있다. 아, 뭐 xy라고 할까요? 얘네들 각각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아까는 뭐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뭐 이제 그냥 얘네들을 선형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선형 결합이 이걸 따를 때 조인틀리 노말리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차원을 늘린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뭘 나타내냐면 그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x1의 평균과 x2의 평균을 이런 식으로 x1 무슨 소리야? x의 평균과 y의 평균을 이렇게 갖고 있는 벡터입니다. 벡터가 n 곱하기 1 행렬인 건 아시죠? 네, 뭐 그거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냥 벡터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분산 공분산 행렬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얘 같은 경우에는 생긴 게 되게 특이해가지고 아마 보시면은 이해되실 텐데 어떻게 적냐면 일단 이 대각 원소라고 하죠. 대각 원소에는 어떻게 이걸 이해하시면 되냐면 XY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약간 고등학교 때 생물학 때 퍼네 스퀘어 그리신 거 기억나시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R 뭐 이런 거 그리신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 여기가 이제 분산이 됩니다. X의 분산.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Y의 분산이 됩니다. 음. 그다음에 남는 두 개는 뭐가 되냐 그러면 남는 두 개는 공분산이 돼요. 뭐 당연히 X랑 Y의 공분산, Y랑 X의 공분산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분산, 공분산 행렬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삼변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안 봐도 아시겠죠? 삼변수인 경우에는 뭐 X, Y, Z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그러니까 대각 원소들에는 이런 식으로 X, Y, Z의 분산이 나타나고 그냥 여기도 퍼네스퀘어 그리시듯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X랑 Y의 공분산, 여기는 X랑 Z의 공분산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선대를 얼마나 배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제 수학 때 대충은 배우셨을 테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칭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스를 씌워도 똑같은 행렬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얘가 벡터 노테이션으로 돼 있어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가 상당히 곤혹스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일반화된 식을 써드리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어, 1분, 잠시만, 30초만 기다리실 수 있죠? 네, 전화만 받고 오겠습니다. 아, 아니네요. 끊어졌네요. 네, 조금 이따 제가 다시 걸면 되죠. 뭐, 곧 끝날 텐데. 그래서, 그, 죄송해요. 지금, 너무 정신이 없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식으로 보면은 진짜 뭐가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 알 수 있는 거라면,
근본적으로 식의 형태 자체는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그 그, 그 앞에서 배웠던 그냥 이파이의 뭐 뭐식이야 이파이의 시그마 분의 뭐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뭐 모시기 이거였죠. 근데 얘랑 사실 형태를만 관찰해 보면 되게 비슷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약간 이 분산 공분산 행렬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약간 이게 약간 그냥 분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는 게 그냥 이거죠. 그래서 되게 비슷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데 뭐 아, 이거를 제가 왜냐면 벡터 알제브라부터 다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제가 어떻게 잘 해볼게요. 뭐 공식만 알면은 어느 정도 땜빵이 되긴 하니까. 그래서 네, MGF 같은 경우에도 되게 앞서서 구한 것과 비슷한 형태의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구하는 건 당연히 생략할 거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혹시 수업 들으신 분 여기 좀 교수님이 핵심적으로 많이 나가셨나요? 거기 아직 다루질 않았어요. 내일 다루고 내일 모레 시험이 낸대. 죄송합니다. 욕할 뻔. 아, 미친 거 아닌가?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니,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네, 아니에요. 그래요. 뭐, 여러분도 이해 안 되시겠지만, 뭐, 학생이 원래 까라면 까는 거잖아요. 저희 저번 수업에 애초에 포화성분포 전까지 나가서 오늘 다루시는 내용을 다 처음 들어요, 저는. 그렇구나. 그러면 그냥 연습 문제 푸는 정도로만 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어차피 그 3시간 안에 뭐 얼마나 대단한 거를 설명하시겠어요. 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네. 그래요. 뭐 아무튼 네. 네. 그렇게 합시다. 어차피 TA 세션 내일 하는 거 아니에요? TA 세션도? 그 내일 수업은 1시간만 진행하고 나머지 TA 세션 한대요. 네. 그럼 됐어요. 네. 그럼 됐어요. 그럼 됐어요. 왜냐면 절대 이거 완벽하게 1시간 안에 설명 못 해요. 포화송 뒤부터. 그래서 네. 할 수 있나? 뭐 아무튼 네 저는 교수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제가 연습 문제 정도만 잘 어떻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냥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PDF는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뭐 여기서 나오는 게 좀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일변수의 경우에 비교를 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랑 얘 되게 형태가 비슷한 걸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PDF가 당연히 2차원으로 나오겠죠? 두 개인 경우에는. 네, 그게 뭐 이제 저희가 공분산 다룰 때 이렇게 축 두 개 그리고 Z축 그려가지고 했던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얘를 뭐라고 하냐면 평균 벡터라고 합니다. 뭐 여기는 벡터라는 말은 안 나와 있지만요. 그 다음에 얘를 분산 공분산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당연히 얘는 코베리언스이기 때문에 서로 값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아씨 잠시만요. 연습 문제를 좀 보고 오죠. 잠시만요. 이거 알아야 되나? 어, 아, 어, 근데 좀 알긴 아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네요.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완벽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음, 그러면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합시다. 우리 그냥, 어,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되게 어려운 게, 사실 이게 벡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들도 사실 다 벡터 형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러니까 앞서서는 당연히 이게 그냥 스칼라끼리 곱한 거잖아요. 뭐 2 곱하기 3 이런 거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행렬과 벡터의 곱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게 선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선대 베이스가 없으시니까, 물론 경수에서 배우시긴 하셨지만,
여기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쓸 수 있을 정도의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사실은 이게 제가 이걸 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얘가 이제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사실은 그 대각화 할 때 쓰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굳이 대각화까지 안 가더라도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행렬이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얘는 이제 역행렬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조금 다르긴 한데 얘는 이제 이거기 때문에 뭐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역행렬 그냥 막 쓸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그냥 뭐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근데 돌아버리겠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그냥 하시면은 행렬 연산을 하시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얘가 이제 1 곱하기 2 벡터고 2 곱하기 2고 얘가 2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얘를 하시면 1 곱하기 2가 나오고 얘 하시면 1 곱하기 1 스칼라가 나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오는 스칼라가 뭐 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그냥 적당히 이해하신 걸로 합시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역행렬이에요. 그래서 그거 조금 그래서 역행렬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것도 그냥 쓰시면 안 되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행렬 같은 경우에 뭐 행렬식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2 곱하기 2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쓰이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긴 하죠. 아마 이게 맞긴 할 텐데,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행렬식이 얘이기 때문에 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네, 뭐 여기까지 하죠. 뭐 여기서 더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나와 있죠. 공분산이 0이면은 독립이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얘 행렬식이 얘가 나와요. 근데 저희는 공분산이 0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0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전체 분산으로 얘가 행렬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행렬을 구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뭐 여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그냥 마이너스 붙이면 될 거고. 근데 뭐 0이니까 그냥 여기가 0이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뭐 이게 두 개가 바뀌겠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처럼 행렬 하시면 얘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뭐 파이팅. 네. 그래서 뭐 얘를 얻게 되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데 여기서 어 이거 뭘 하려는 거지 근데? 잠시만요. 그래. 얘가, 얘가 이제 얘로 대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익스포넨셜 위에서 정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플러스 이거 제곱 x2 마이너스 뮤2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익스포넨셜 위기 때문에 얘랑 얘 곱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돼요. 그래서 확률 변수에서 조인트 PDF가 마지널 PDF 곱이랑 같으면은 우리는 이걸 확률 변수 두 개가 독립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제 최선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노력은 했어요. 하지만 저도. 그래서 뭐 이런 레저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이런 것만 그냥 그 조인틀리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 이런 걸 이용해서도 증명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뭐 요건 그냥 읽어보세요. 네. 뭐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x1과 x2가 만약에 같은 평균과 같은 분산을 가지는 조인틀리 노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고 만약에 그 경우에는 얘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공분산의 정의에 따라서 얘를 구하려고 하면 2xy 마이너스 2x 2y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 하시면 뭐 그냥 뭐 이거를 잘 정리하시는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뭐지? 평균과 분산이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은 분포예요. 그래서 얘가 그냥 0이기 때문에 얘가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x1 제곱과 x2 제곱도 당연히 같은 분포겠죠. 왜냐하면 평균이랑 분산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일 수 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오면은 이런 거 정도는 풀어주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 정도 이상의 뭔가를 물어보면 조금 그거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만약에 물어보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뭐 그렇게까지 맵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연습 문제나 이 정도 범위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안 나오면 아마 90%가 못 풀 거예요. 아, 90%도 아니지. 뭐 통계학과에서 양학하러 온 사람이 아닌 이상 못 풀긴 할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 증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의에 따라서 쭉쭉쭉 해주시면 된다. 뭐 얘가 x1과 x2가 같은 분포라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평균 분산이 똑같아서 그래서 이거 0 이거 이런 식으로 얘가 0이기 때문에 선생님 코베리언스가 0이라고 해서 독립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죠? 조인틀리 노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이 필요 충분이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X1, X2에 대해서 조인틀리 랜덤이라고 할 때, 그리고 평균이 이렇고 베리언스가 이렇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얘랑 얘는 독립이래요. 당연히 뭐 이제 얘도 정규 분포고 여기에다가 뭐 상수배하고 빼고 이렇게 했으니까 얘도 정규 분포일 텐데 뭐 얘네들끼리 독립이라는 걸 보이려면 당연히 코베리언스 같은 거 쓰셔가지고 증명을 하시면 될 텐데 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시간 문제도 있고. 뭐 이거는 그냥 식을 쭉쭉쭉쭉쭉쭉 전개 잘 하시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코베리언스는 이거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죠? 근데 이래놓고서 이제 다음 시간에 진도 나가다가 시간 부족하니까 여긴 안 들어간다고 하시면 정말 꿀잼이 되는 거긴 한데 뭐 그냥 기말 공부를 미리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연습 문제 3번이랑 4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동현님한테 그 아침까지는 보내드리려고 노력은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그 노력은 해볼 텐데 아, 완전히 그 4번 같은 경우에는 좀 증명 문제들이 좀 생각보다 있어가지고 그것들 제가 일단 좀 체크를 하고 보내려면은 아침까지 일단 제가 노력은 해볼 텐데 저도 내일 시험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늦어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아침에 일단 제가 그러면 어 아침 또는 밤에 그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공부하실 수 있을 정도의 범위의 문제들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빠진 거를 나중에 올려드리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3, 4번만 봐드리면 될 것 같아서. 네. 질문 있으신 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두 번째 식에 그 시그마 2하고 x1 마이너스 뮤1 있잖아요. 이거 곱하기인가요? 이 사이에 있는 게? 아, 이거는 그 얘는 조인틀리잖아요. 그 여기 나와 있는 바이베리에트가 아니고 조인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X1 플러스 BX2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소리밖에 안 돼요. 이미의 A, B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얘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스칼라 곱입니다. 음. 그래서 그 벡터 곱 또는 행렬 곱은 언제 쓰는 거냐면 이럴 때 씁니다. 그러니까 그 n 디멘셔널 또는 뭐 조인트 노멀 디스트리뷰션 어 그러니까 그 여기는 그냥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조인틀리 노멀한 분포랑 조인틀리 노멀한 랜덤 베리어블은 다른 건 아시죠? 그래서 약간 그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인틀리 노멀한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경우에는 여기 각각이 뭔가 확률 변수들의 벡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분산 공분산 행렬을 써야 되기 때문에 행렬곱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는 그냥 다 스칼라 곱입니다. 네. 더 있으신가요? 그리고 아까 그 다변수 정규분포 말씀하실 때 나오는 프라임 같은 게 이것도 다 벡터 행렬 바꿔주는 그 프라임 뜻인가요? 네, 미분이 이거 아니고? 그겁니다. 그 트랜스포즈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하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도 선대를 엄청 자세하게 나가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의도 자체는 연습 문제 정도만 증명을 잘 해라인 것 같아서 저도 그냥 이 정도로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연습 문제에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현님께는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까지는 제가 공부하실 만큼은 최대한 보내놓을게요. 제가 좀 뭔가
명백하게 확실하게 쓰기 곤란한 거는 제가 빼고 나중에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